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18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광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18 트라우마가 떠올라 매일같이 밤잠을 설쳐야 했던 지역민들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으로 인해 가지고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다시 되풀이 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그 태도가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 그로 인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던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만 들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 것에 비하면 너무 분노가 지금도 안 가라앉아요. 딱 사형을 받았으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책임의 수준에 맞는 결론이 내려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 반응이 이어지면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단죄가 내려졌지만 5.18에 대한 폄훼와 공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민들의 법적 투쟁을 넘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역사 왜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걸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지은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전두환에 대한 단죄와 5.18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역사 왜곡과 폄훼는 반복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정승화하고 김재규가 일으키는 쿠데타 손에 넘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은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이끌어온 5월 단체들은 이제 개인과 시민단체의 투쟁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자료 수집, 정리, 진실 연구, 왜곡 대응과 진실을 알리는 사업 모두 파편화되어서 제도화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사회 시민들의 역할로만 한정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아직도 5.18 왜곡과 폄훼에 대응해 진행 중인 민영사 사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5월 단체는 극우 세력의 후원을 발판 삼아 반복되는 역사 왜곡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점이 5.18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그 인간의 그 기본권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었고 그래서 그건 투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그걸 잘 담아내 가지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역사 왜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잠시 후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내란 소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가져올 파장과 남은 재판의 쟁점을 집중 분석합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가능성과 최우선 해결 과제를 진단합니다. 오늘 방송에는 용해인 국회의원,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김순 광주전남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이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고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집안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저지른 계획 범죄였는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지인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오늘 출근길에는 도로 위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승환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 검은 가방을 든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이번엔 청테이프를 챙겨 다시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침입하는 모습입니다. 칼부림 났대요. 그래. 그래서 끔찍했지. 미리 집안에 들어가 숨어있던 남성은 3개월 전 헤어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가 귀가하자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복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은 비상계단에 숨어있다가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전 연인의 남자친구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헤어진 직후부터 스토킹을 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에는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8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길가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폐지를 싣고 있었는데 주행 중이던 SUV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SUV 운전자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본인은. 했기 때문에. 해가 뜨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반려인들이 많이 찾는 공공 놀이터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든 빵이 뿌려져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칫 반려견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뻔했는데요. 나주시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나주의 공공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빵 속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신고가 나주시에 접수됐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버려진 빵 3개 안에는 누군가 SNS를 통해 해당 사진이 빠르게 퍼지면서 반려인들의 공분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다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없구나.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놀려고 왔는데 그게 좀 무섭고 불편했어요. 만약 반려견이 이 빵을 삼켰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수술이나 굉장히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치명적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주시는 신고 당일 아침 오토바이를 탄 누군가가 놀이터 안으로 빵을 두세 차례 던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현상금까지 내걸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매일 수차를 강화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또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날에 있었던 사항들은 아침 일찍 와서 재생해서 리플레이해서 보고. 경찰은 용의자가 검거되는 대로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미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업계 원가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한전은 역대 최대 흑자를 예고하고 있어서 과도한 마진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의 한 기업은 지난해 전기요금으로만 5,150억 원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1,200여 원이 늘었는데 오히려 전기 사용량은 6억 킬로와트시가 줄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에너지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10%가 오르고 여수산단의 전기요금도 처음으로 그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석유화학이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지자 기업들의 체감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오는 6월 전기로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15조 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산업계에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103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엔 182원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과도한 마진 구조를 지적합니다. 기업들한테 180원에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글로벌 특히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 경쟁해서 이겨내겠어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만 나누는 방안이 유력해 전력 자급률 213%에 이르는 전남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최영수입니다. 구례군 용방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유경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검역 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44건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곡성에서 8건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6개월여 만에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점검하며 잔액을 조회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속아 비트코인을 분실했으나 최근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